네. 제 이쪽에 한주모 나오시니 박무성 사장님, 고민정 대변인님, 박성준 팀장님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 대변인 이혜식입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계 출신 인사 4분의 입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당 환영식을 간략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 입당하시는 분들은 먼저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박수도 크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 팀장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4분의 언론계 출신 인사들의 입당을 환영하기 위해서 역시 언론계 출신으로 우리 당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2분 선배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광원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신경민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당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윤호중 총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차례차례 4분의 입당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무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신문사에서 수직 기자로 시작해 사회부장, 경제부장 등 데스크를 거치고 편집국장, 연설 주관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으로 얼마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언론이라도 얘기를 끌어오면서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관찰하고 비평하는 대상이었지 그동안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입당제를 받고 저는 정치 영역에서 과연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균형과 공정, 2가지 가치를 치열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생활 30년 동안 균형과 공정의 가치를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충실히 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진다면 정치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소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고 지방에서 오랜 시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중앙과 대립각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는 훨씬 자유롭고 절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방 문구는 말할 것도 없고 권력 분산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문구는 균형과 공정이라는 가치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실현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건강성과 유연성을 담보하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을 정치적 저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데 일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우리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 팀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4년을 아나운서가 낸 것으로 방송에 몸담은 청중입니다.
오랫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슈와 현안을 전달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방송은 언어로 매개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정치 언어의 품격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만약 정치를 한다면 나의 정치 언어는 무엇으로 정의 내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왜 하려는가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만남의 언어, 해결의 언어였습니다. 방송의 모습은 다양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송은 다름 아닌 만남입니다. 언어라는 매개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방송인에서 이 정치인으로 나가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을 넘어 정치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역사적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정치는 늘 위기를 끌어가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국민이 최종 목적지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항해와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누적된 부패를 뿌리뽑고 사회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면한 양대 과제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힘을 기울여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면 초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 문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 성장의 기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연착시키려는 노력은 다음 후속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누구나 볼 수 있는 항해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랜 방송과 사회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난제를 당장에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의 시대지만 민주당이 오늘을 보고 긴 안목으로 이 시대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비교적 그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에 몸을 실어서 그 정치적 목표와 비전을 함께하는 정치 전선에 나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만남의 언어, 해결의 언어로 민주당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대화하고 그 만남과 대화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분명 해답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장소는 달라졌지만 언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려니까는 굉장히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만나도 깊지 않은 만남이 있었던가 하면 짧게 만나도 깊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721번 버스 기사님과의 만남, 또 정치인의 길을 거부하려 떠났던 여행길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청와대 부대변인, 대변인으로서 매일 부대껴왔던 기자 여러분들과의 만남, 또 새로운 시도엔 응원을, 안주하려는 마음에 행동으로 가르침을 준 대통령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이 운명인 듯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따라 부딪혀 흘러가듯이 모든 만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저를 통해 새로운 만남, 새로운 톤, 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정책과 제도로 청춘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무엇이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가 되도록 길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국정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저처럼 작은 시민물들이 이곳 민주당이라는 커다란 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때론 거친 파도가 되어 싸우고 때론 부드러운 물살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아껴주신 분들의 심장과 또 저의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새로 더우니까 강원인데 한준호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다르게 저는 마이크 앞에 앉은 지 한 10여 년이 넘어서 좀 떨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무대에 서보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봤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엄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치로 인해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방송인으로서 제 일과 제 자부심을 먼저 했습니다. 그 시작은 이명박 정권 초기 전국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책임으로 미디어 커프업에서 마이크를 처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치는 제게 방송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 영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또 MBC 역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갈 무렵 저는 지난 3월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후 저술 활동과 강연 등을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오던 도중에 청와대 측으로부터 방송 정책을 보좌할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소통소 보좌관으로 들어가 약 5개월 정도의 짧은 청와대 생활을 마쳤습니다. 짧은 청와대 생활은 손을 떼고 떠나고 싶었던 미디어의 현실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정보 습득 수단, 또 다양해진 만큼 수많은 왜곡된 정보와 이를 통한 다양한 오해들,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 환경에 리밸런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또 새로워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국을 대표할 K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40대 중후반에 20여 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꿈꿔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새로운 정치보다는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보기보다 가까운 곳을 더 살펴보고 들으면서 국민 여러분의 필요한 목소리를 통해 정치를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제 역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족함은 많음을 알기에 제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원 최고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네 분, 서투르네. 네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또 우리 정치를 위해서 크게 탈몫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평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언론은 깨끗한 물방울처럼 정말로 물 한 방울이 귀한 그런 가뭄의 시기에도 꼭 필요하고 소중하듯이 흙탕물과 맑은 물이 뒤섞여가지고 도대체 어떤 물을 먹어야 되나 걱정스러울 때 더 오히려 한 방울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는 부사 독재 시절 정말 말 한마디, 진시의 말 한마디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언론 매우 소중했습니다. 지금은 언론의 자유 지수가 국제사회에서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너무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언론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언론이 언론다울 때, 또 정치가 정치다울 때 국민들의 열망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 언론의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한 분의 언론계 선배이신 신경민 의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신경민입니다. 언론은 사기업이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은 항상 고민과 갈등을 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언론에로서 필요한 기량, 짧은 시간에 핵심을 파고들고 또 그 파악한 내용을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언론인의 기량이 발휘가 됩니다. 이 네 분들이 오늘 우리 당에 합류를 함으로써 저는 이 정당과 정치에서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는 작은 반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장과 사람을 파고들고 사실과 진실을 캐 들어가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기량을 정당과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민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인으로서 사기업에서 고민했던 공적 기능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했던 그 고민과 갈등을 정당과 그리고 정치 현장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호중 당 사무총장의 축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분의 언론인 네 분이 우리 당에 합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앞에 이 선배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께서 이 많은 환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네 분은 지금까지 이 공공의 영역과 또 국민들 사이에 소통의 역할을 담당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언론계에서 쌓은 그 실력을 우리 당에 보태주신다면 우리 당이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국민과의 이 관계에서 보다 더 가까운 그리고 보다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총선은 특히 최악의 야당, 또 사상 가장 가혹한 검찰, 가장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편파적인 언론 환경 속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아닐까 그런 가운데에서 네 분께서 쌓아오셨던 경험과 실력을 우리 당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에 써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분 모두 우리 세면 비례대표나 이런 출마를 생각하시기보다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이십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셨을 텐데 우리 당에 그곳이 좋은 곳이건 어려운 곳이건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총선 승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성공을 위해서 결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당을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영의 꽃다발을 전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훈 최고위원께서 박무삼 전 사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고민정 전 대변인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경민 의원께서 박성준 전 앵커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준호 전 아나운서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면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공천승리 파이팅!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문 1답 순서는 정춘생 공공시장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네 분만 남아서 1문 1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분 한꺼번에 질의응답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1분 1답 형식으로 하겠고요. 4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질문하실 건지 먼저 말씀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요. 홍민기 기자님. 대한뉴스 홍기빈입니다. 아까 그 지역구 출마 관해서 결심하셨다고 들었는데 출마 지역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출마를 전제로 입장하는 사실입니다만은 아직 지역 상황도 있고 그래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있겠지만 당과 대비해서 적절한 지역에 출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정해진 건 없고요. 말씀드린 것은 저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늘 제 내분의 부담은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저희 쓰임을 당에 맡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에서 쓰임 있게 쓰여주시기를 기다리고 당과 협의를 하면서 지역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비슷한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각자의 의견들을 당연히 전달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도와 또 전략과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당에게 모든 것들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언론인 선배들이라고 질문이 감이 오신 건가요? 다시, 예. 윤정 전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와대 출신으로 많이 보여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언론인 선배분들하고 같이 행사할 이유 여쭤보셨습니다. 기본적인 저의 출신 자체가 이제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왔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변인의 역할 그리고 그 전에 언론사에 다녔을 때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시청자들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그동안의 아나운서 역할, 그리고 또 시청자들과 또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나운서였다면 대변인 역할 또한 영역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국민과 대통령을 잇고 또 청와대, 또 정부가 만들고 있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대변인이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님. 네, 고민정 대변인
이번에도 721번 버스를 언급하셨던데요. 이제 당시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을 때 광진이 이 버스의 종착점이어서 광진 출마, 특히 광진을 출마를 염두에 두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당에다가 요청하신 지역구가 광진을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721번 버스는 저희 집을 혹시 누군가 알고 계시다면 저희 집 앞에서 청와대 인근으로 가는 버스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여러 기자님들 덕분에 그 버스의 종점이 거기까지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최기성 기자님 손 드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YTN 최기성 기자인데요.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좀 전에 언론 환경이 편파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분 다 언론 출신이시니까 지금 언론 환경이 좀 편파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흘러가는 편파적이라고 말씀하는 그 의견, 저희들 흘러가는 승리 하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가치력이라는 것이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는 것인데 의견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입장에 따라서 다르고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팩트는 의견의 팩트는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질문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게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 입장입니다.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예전에 저도 뉴스를 오랫동안 했는데 뉴스가 이제 사실의 전달이었다면 사실은 2011년도에 정전사가 출발을 하면서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설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뉴스 자체의 내용을 해석하고 해설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이제 청와대에 2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이제 출입 기자들과 이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글쎄요,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속보 경쟁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유사 언론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정되어지는 것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고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 언론으로서 그리고 또 뭔가 정책들을 내보이는 사람으로서는 팩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께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나갈 것이고요. 언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까지 말씀드려야 되는 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균형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계 조사지만 선후배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오해 없이 그냥 이 의견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재영 기자님. 네, 코밀보 박재현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전 대변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경선 관련해서 청와대 이력 표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신념 아닌 신념 혹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은 뜨겁게 고민하고 명확한 가치관을 세워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조직에 전달된 이후에는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따라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개인의 의견만을 너무 고집하다가는 개인도 안 되고 혹은 또 조직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의견들에 따라야 할 때는 또 따라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네,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더 이상 없으면 이걸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언론인 여러분, 일요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